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아스날과 맨시티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죠. 아스날이 계속해서 1위를 질주하다가 오늘 새벽 맨시티가 아스날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맨시티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올 시즌 아스날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아스날 올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4위가 목표였을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을 전개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스날의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입니다. 무패 우승 이후에 아직까지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스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 맨시티는 강하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아스날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가 뒤바뀌는 모습, 물론 아스날은 맨시티보다는 한 경기 덜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일단 오늘 새벽에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수년된 경기 아스날과 맨시티 경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죠. 이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케빈 데브라이너, 잭 그릴리치, 엘리 홀란드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미야스가 선발로 출전했는데 토미야스가 실수를 범하면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선제골을 넣었죠. 물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PK를 얻어내면서 PK가 선언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PK가 선언이 되면서 결국 부카요 사카가 동점골을 넣긴 했지만은 후반전에 잭 그릴리치와 엘링 홀란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부분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입니다. 그만큼 용병술과 전술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베르나르도 실바를 좌측 풀백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백과 쓰리백을 혼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칸지가 들어오면서 아예 백포 라인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공격을 전개할 때에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쓰리백 형태가 되고 그 가운데서도 수비에 또 안정감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아케이 수비가 너무 눈에 띄었죠. 몸을 날리는 수비,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 그러면서 단단함을 보여줬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하던 대로 한 경기예요. 물론 아스날의 경기력이 너무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은케티아가 결정할 부분에서 결정을 못 지었고 마르티넬리는 후반기 들어서 기대 많고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파티가 못 나왔는데 조르지뉴가 이제 파티 역할을 나름대로 해주긴 했지만 역시 아쉬움은 매우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맨체스터 시티는 1위 경쟁을 하는 라이벌인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스날이 맨시티에게 패배한 것을 포함해서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3패 중에 2패는 FA컵에서 당한 맨시티전 패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당한 맨시티전 패배니까 맨시티를 상대로 2연패를 당한 게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에버튼에게 패배당한 것도 그렇고 브렌트포드전에서 오심 속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도 그렇고 아쉬움이 남는 경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야 이거 주춤한 거 아니야?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들어서 승점을 너무 많이 잃고 있는데 패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 뭐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야? 적어도 1월 들어서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기 일정만 놓고 봤을 때 아스날 입장에서 쉬운 경기는 아니었어요. 아르테타 체제에서 아스날은 에버튼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리고 아스날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최근 리그에서는 계속 연패를 당해왔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쉬운 경기들은 아니었지만 전반기에 아스날의 기세를 생각했을 때는 최근 4경기 무승은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스날이 최근 4경기에서 무승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변화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체력적인 부담이 지금 쌓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선발 라인업의 변화를 크게 주지 않으면서 조직력이라든가 전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프리미어리그는 워낙에 장기 레이스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 FA컵, 유로파리그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카라바오컵, FA컵에선 탈락을 했지만은 역시 이제 유로파리그도 또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선발 라인업에서 상대에 따라서 변화를 좀 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교체 카드도 좀 다양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나름대로 영입을 잘했거든요. 트로사르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를 영입했으니까 이 선수들을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 제주스의 부상에 의한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은케티아가 최전방에서 잘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주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스가 있을 때 마르티넬리하고 연동해서 들어간 장면이 많았는데 제주스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다 보니까 마르티넬리도 부진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측에 사카는 위력적이지만 좌측에 마르티넬리는 부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의 균형이 맞지가 않죠. 그 점을 봤을 때는 수비하는 쪽에서는 훨씬 더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르티넬리가 폼이 좀 안 좋다면은 트로사르를 선발로 좀 많이 기용하면서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팀을 다시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주스의 부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부상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은케티아가 최전방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격 라인에서의 파괴력도 전반기만 못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르티넬리가 제 역할만 해준다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워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스날의 수비는 상당히 단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갈량이스, 살리바, 그리고 벤 화이트. 요 라인이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진첸코든 티언이든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는데 벤 화이트도 휴식이 좀 필요한 듯 보이고요. 마갈량이스하고 살리바도 경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도 나름대로 조합을 짜서 휴식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겨울에 영입한 키비오르를 좀 기용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아스날이 전반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반기와 비교했을 때 공격 쪽에서도 아쉬움이 있고 수비 쪽에서도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아스날은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시티는 지금 탄력을 받아서 1위까지 올라왔고 아스날이 최근 주춤하면서 2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 수를 보면은 아스날이 한 경기 덜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키를 쥐고 있는 쪽은 아스날이에요. 근데 아스날이 맨시티하고 경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양쪽 모두 부담스러워요. 다만 아스날은 최근 리그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뒷심 부족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하고 우승 경쟁한 경험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일부 팬들은 자 이제 맨시티가 조금 더 치고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아스날이 전반기에 보여준 경기력을 봤을 때는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4월이에요. 4월의 경기 일정이 좋지 못합니다. 4월의 경기 일정 봤을 때 4월 말을 말씀드릴게요. 맨시티, 첼시, 뉴캐슬을 연달아 만나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되는 거죠. 물론 맨시티도 일정 자체를 봤을 때는 비슷한 면이 있긴 있지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한번 미끄러지면 이거는 우승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부터 다 중요한 경기입니다. 매 경기 다 승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그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유로파리그 일정이 정해지면 이제 유로파리그 상대에 따라서 또 일정 자체가 빡빡하게 또 변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 공격 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수비 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선발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선수들이 제 역할을 했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던졌었는데 그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요때에는 정말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조금 전에 아스날 부진한 이후 약간 억지로 꺼낸 면도 있습니다. 아스날이 워낙에 잘하다가 최근에 주춤하니까 이건 뭐지? 근데 마르티넬리는 부진한 건 맞아. 그럼 수비 쪽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공격 쪽에서 은케티아 이 정도면 은케티아 잘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비하면 역시 공수에서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체력적인 부담까지 따른다?
근데 4월 일정이 이렇다? 이러면은 이때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매 경기 집중하고 매 경기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지만 체력 안배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스날이 지금 위기인가?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1위를 달리다가 2위로 내려왔거든요. 아스날의 목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획득이라면 지금 위기가 아니죠. 아스날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우승이기 때문에 경쟁자 맨시티가 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 경기 덜 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기는 맞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경쟁해야 됩니다. 아스날이 전반기에 보여준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물러나진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전력이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아스날은 그 틈을 파고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그에서 지금 맨시티를 상대로 11연패인데 맨시티를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줘야 돼. 어차피 4월 달에 만나는 맨시티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경기를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르테타 감독이 무언가 창의적인 수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스날. 제가 올 시즌 우승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다 저에게 욕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설레발을 떨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종윤이도 저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날은 올 시즌 반드시 우승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예 맨시티전 패배가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